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2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드시죠? 이불 속에서 뒤척이가 보면 어느새 창밖이 화원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저녁 습관만으로 밤새 깨지 않고 꿀잠을 자게 된 75살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약도 수술도 아닌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수십 년간의 불면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야간요와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및 수면 의학을 2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윤지수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약 처방이 최우선이고요.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근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몸의 시스템을 되돌려 건강을 되찾는 진정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야간요와 불면의 진짜 원인과 단 하나의 천연 해결책을 알게 되어 오늘 밤부터 약 없이 꿀잠을 자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나이 들면 밤에 자꾸 깨는 걸까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증상을 의학 용어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세 가지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예요. 바로 호르몬 균형, 방광 기능, 그리고 체액 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는 밤새 푸근하게 푹 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뇌하 수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마치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탑 같은 곳이죠. 여기서 바소프레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의 역할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니까 소변을 만들어도 되지만 밤에는 휴식해야 하니까 신장에 잠깐 쉬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살 이후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젊을 때의 30%에서 5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밤에도 사령탑의 지휘관이 자리를 비운 것과 똑같아요. 즉, 나이가 들수록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이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천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원래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 같은 장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미국의 한 상급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70살 이상 노인의 방광 용량은 20살의 절반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이 꽉 찼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찌그러진 풍선처럼요. 게다가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노화 이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소변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마치 밸브가 헐거워지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체액 순환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아래로 몰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죠. 그런데 말이죠. 밤에 우리가 누우면 고여있던 그 수분이 심장 쪽으로 갑자기 올라옵니다. 심장은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착각하고 신장에 급하게 소변을 만들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다가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호르몬, 방광, 순환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밤마다 2번, 3번씩 깨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낮에 다리가 붓고 밤에 누우면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경험 있으시죠? 지금 댓글에 한번 남겨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다리의 순환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접근법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낮 시간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필요한 수분의 60%를 오전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한 컵씩만 천천히 드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목이 마르지 않는 한 물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 다리를 자주 올리는 습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나 오후 휴식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발을 다른 의자 위에 10분만 올려보세요. 10분만 올려도 다리에 고인 수분이 순환됩니다. 저녁에 몰아서 올라오는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의 소변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작은 노트나 달력에 오늘 밤 몇 번 깼는지, 물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보면 어느 시간대에 물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탈수가 오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시간 배분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음식 정보가 나옵니다. 또 하나, 만약 당뇨병이나 신부전, 전립선, 비대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4번 이상 깨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키위가 수면을 도와주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 하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키위는 수면 호르몬을 직접 만들어주는 천연 보조제나 다름없습니다. 약도 아니고 합성물도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수면 촉진 식품이죠. 키위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뉴질랜드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중년 성인 240명에게 키위를 하루에 2개씩 4주 동안 먹게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나 짧아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는 29%나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뇌 속의 수면 시스템 자체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키위에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3배, 오렌지의 2배나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뇌가 경계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키위의 비타민C가 이 코르티솔을 억제해줍니다. 마치 뇌에 릴렉스 버튼을 눌러주는 것 같아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키위의 수분 조절 작용입니다. 키위의 수분 함량은 약 83%예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어도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해둡니다. 또 키위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 균형을 맞춰서 과도한 수분 정체를 막아줍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밤에 신장으로 몰려가는 걸 줄여주는 거죠. 혹시 저녁에 과일을 드실 때 너무 수분이 많으면 밤에 화장실 갈까봐 걱정되셨던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위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습니다. 키위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에는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먹으면 잠들 때쯤엔 아직 변환이 덜 든 상태인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입니다. 만약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쯤 키위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밤 10시쯤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차지합니다. 키위는 골드 키위를 추천드립니다. 그린 키위보다 신맛이 적고 단맛이 있어서 시니어분들이 드시기 편하거든요.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다만 껍질이 까끌까끌하게 느껴지신다면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짝 문질러서 드세요. 키위와 함께 아몬드 5알, 그린 요거트 2숟가락을 곁들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린 요거트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돕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실제로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수면도 좋아지는 거예요. 매일 저녁 7시 작은 그릇에 키위 1개, 아몬드 5알, 그릭 요거트 2숟가락. 이 루틴을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키위를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위가 따뜻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요. 혈액응고약을 드시는 분들은 키위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키위를 먹고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간지럽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즉시 중단하고 다음 챕터에서 소개할 대체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키위 대신 먹을 수 있는 천연 수면 음식 3가지. 키위가 아무리 좋아도 매일 먹기 어려운 분들 또는 키위 맛이 입에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키위와 비슷한 수면 유도 효과를 가진 천연 음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뇌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75% 정도로 방광 부담이 적어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바나나 섭취와 수면의 질을 추적했더니 저녁에 바나나 1개를 먹은 그룹이 수면 만족도가 23%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밤 9시 이후보다는 저녁 6시쯤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 변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잠자리에 들 때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 중 하나예요. 특히 타트 체리, 즉 몽모랑시 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일반 체리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의 한 상급대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하루 2잔씩 2주간 마신 실험분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시중 체리 주스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무가당 원액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한 잔만 마셔도 뇌의 수면 신호가 활성화되고 자기 전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에 아몬드를 더한 한 잔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마시면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몬드와 함께 섭취하면 훨씬 좋습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유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면서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되죠.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소화가 방해되고 몸이 각성됩니다.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에 간 아몬드나 아몬드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서 드세요. 이 한 잔이 밤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수면 포션이 됩니다. 혹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 계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3가지 음식을 요일별로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바나나, 화요일과 목요일은 키위, 금요일과 토요일은 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면 몸도 질리지 않고 각 음식의 장점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모든 수면 음식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그래야 밤 10시쯤 멜라토닌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또 달콤한 디저트는 피하세요.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되어 오히려 깨어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간단히 기록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어떤 음식이 나에게 가장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세요. 체리 주스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하면서 드셔야 하고요. 바나나도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이런 음식을 먹어도 밤에 4번 이상 깨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이 밤 수면을 결정하거든요. 다음 챕터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숙면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숙면 루틴. 수면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생활 리듬이 그대로 밤 수면 리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고 아침에 코르티솔이 격절이 나와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수면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살 이상 노인의 80%가 생체 시계가 흔들려 있다고 합니다.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뇌에 지금은 낮이다 라고 알려주고 멜라토닌을 멈추게 하고 세로토닌을 깨워줍니다. 이 리듬이 정확해야 밤에 다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즉, 좋은 아침이 좋은 밤을 만듭니다. 또한 낮 동안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 효율이 42% 높았다고 합니다. 낮에 움직임이 많을수록 밤에 숙면 유도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혹시 낮에 햇빛을 거의 안 보시고 집 안에서만 지내시는 날이 많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아침 7시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10분간 햇빛을 보세요. 창문 가까이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햇빛이 부족한 날엔 베란다 문을 열고 환한 곳에서 가벼운 호흡 운동만 해도 심박이 안정되고 몸이 낮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오전에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밤새 농숙된 혈액을 희석하고 신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오전 10시 이전까지만 드세요. 그 이후엔 체내 각성 호르몬이 늦게까지 남아서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 15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려 보세요. 낮에 움직임이 많을수록 밤에 숙면 유도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오죠. 이때 10분에서 15분 정도 눈을 감고 휴식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수면이 밀려버립니다. 짧게 쉬고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돌려주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저녁 식사는 가급적 6시 전후로 마치세요.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야 뇌가 이제 휴식할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식사 직후 키위 1개를 드세요. 키위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물을 1컵 이하로 줄이세요.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시고 큰 잔으로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그 이상 마시면 방광이 가득 차서 새벽에 깨게 됩니다. 밤 9시 이후부터는 불빛을 최대한 낮추세요. 조명 밝기만 줄여도 멜라토닌 분비가 2배로 증가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펼쳐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느긋해지고 뇌의 각성회로가 서서히 꺼집니다. 잠자기 전에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목 스트레칭,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창문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 한번 들이마시기. 이 3단계만으로도 뇌가 이제 쉬어야.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전 마지막 점검 3가지. 첫째, 조명 끄기. 너무 어두우면 불안한 분들은 간접등만 남기세요. 둘째, 방 온도는 20도 전후가 숙면에 가장 적합. 셋째, 수분 점검. 갈증이 느껴질 정도면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드세요. 이 루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1가지씩만 추가하면 됩니다. 오늘은 햇빛 보기, 내일은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모레는 조명 줄이기.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만약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다면 이 루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수면장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수면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마음 설계법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처음 사흘이 어렵고 3주가 고비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숙면 루틴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적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국내 한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행동 변화를 기록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습관 유지율이 67%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완벽주의는 습관의 적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전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의 첫 번째 결과보다 기분을 기록하세요. 우리는 흔히 오늘은 몇 시간 잤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몸이 어떤가요?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히 써보세요. 첫날 새벽에 한번 깼지만 아침이 덜 피곤함. 사흘째 눈이 맑아졌고 오후 졸음이 줄었음. 다섯째 밤에 한 번도 안 깼음. 이렇게 기록. 세 번째, 자기 전에 오늘 잘했다 한마디 하세요. 뇌는 자기 암시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는 오늘도 수면을 준비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말을 신호로 받아들여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루틴을 오래 지속시키는 정신적 비타 습관을 만들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매일 밤 8시간 푹 자야지 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이번 주는 밤에 한 번만 덜 깨기로만 목표를 잡으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또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틀 연속 빠뜨리는 게 문제지 하루는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75살 이경자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이경자 어르신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연세가 75살이셨고 15년 가까이 야간뇨와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3번에서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뒤척 하셨대요. 이불을 덮고 있어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따님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했대요.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반신반의했지만 딸이 키위를 사다 드리고 매일 저녁 6시에 같이 드시자고 하니 딸의 정성 때문에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이 어르신을 실천한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저녁 6시마다 키위 하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딱 열흘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화장실을 한 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눈을 뜨니 해가 떠 있었어요.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분의 목소리에서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자신감이 생겼고 2주째 접어들자 밤에 거의 깨지 않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새 숙면하십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아주 맑고 기분도 훨씬 안정되었다고요. 손주들이 오면 같이 뛰어놀아줄 체력도 생겼고 친구들과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대요. 딸이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경자 어르신은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분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키위 하나, 루틴 하나를 꾸준히 지킨 것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었습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저녁 6시에 키위를 드시고 밤 9시가 되면 조명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자동으로 움직이신대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루틴을 가족에게 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80살이신데요. 몇 년 전부터 밤에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화장실도 가고 또 목이 마르다고 물도 드시고 그러다 보면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키위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키위를 사다 드리고 저녁 식사 후 같이 드시자고 하니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시고 밤 9시부터는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셨어요. 2주까지 지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잠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이 루틴을 지키고 계시고요. 낮에 졸음도 줄고 기분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 경험일 뿐입니다.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약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밤마다 깨고 아침마다 무겁던 그 시간이 오늘부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약도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키위 하나, 습관 하나,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 호르몬, 방광, 순환 리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소프레신 분비 감소, 방광 탄력 저하, 체액순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서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키위 속 트립토판과 비타민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해 숙면을 돕습니다. 키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천연 수면 보조제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저녁 6시 전후에 키위 1개, 이것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넷째, 숙면을 방해하는 4가지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늦은 물, 카페인, 늦은 식사, 밝은 조명, 이 4가지만 고쳐도 수면의 질이 절반은 좋아집니다. 다섯째, 하루 루틴 전체가 밤잠을 결정합니다. 아침 햇빛으로 시작하고 저녁 조명으로 마무리하세요. 생체 시계를 바로 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밤이 훨씬 길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꼭 한번 해보세요. 저녁 6시에 키위 1개, 따뜻한 물 1잔. 저녁 7시 이후 물 줄이기. 밤 9시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 10분. 단 사흘만 실천해 보시면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밤이 짧지 않았네? 그 가벼운 느낌이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의 시작이 될 거예요. 매일 저녁 이 체크리스트를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오늘 키위 먹었나요? 저녁 7시 이후 물 줄였나요? 밤 9시에 조명 낮췄나요? 밤에 몇 번 깼나요? 아침 기분은 어땠나요? 일주일만 기록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키위 숙면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변화를 다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숙면은 나이를 되돌리는 자연의 회복 스위치예요. 오늘부터 그 스위치를 여러분 스스로 켜보세요. 작은 키위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심장을, 그리고 하루의 기분을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키위 한 입과 함께 편안한 차운 드세요. 내일 아침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밤, 행복한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